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석탄이 한국에 팔리는 것 같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가 3차례 범정부 회의를 주관한 것을 채널A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회의가 중단됐고 석탄은 팔려 나갔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를 전달받은 정부. 국가안보실 주도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은 물론 국정원 금감원까지 참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차례 회의에서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석탄 반입 관련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과 안보 리결의 이행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11월을 끝으로 더 열리지 않았고 올해 7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반입됐다는 첫 언론 보도 이후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은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통관을 보류한 샤이닝 리치오 선적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올해 3월 남동발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당은 정부의 방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능한 수사팀을 배정했다면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외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인가 이런 의심을. 지난 5월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북한 선박 간 유류 환적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연히 접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땅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모두 유엔이 금지한 물품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주권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5억 5천만 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 유류는 유엔 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규정 좀 위반하고 제재 좀 위반해도 좋다라고 혹시 장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청와대는 별게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제재 예외 인정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달 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석유 제품을 실어나른 러시아 선박을 제재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 한 척이 오늘 현재 부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대형 화물선, 러시아 선적의 세바스토폴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정박 중인 이 배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oth in connection with our North Korea program, where we designated Russian shipping companies and business owners, as well as Russian vessels. 세바스토폴호를 비롯해 미국 재무부가 새로 추가한 독자 제재 대상은 기관 2곳과 선박 6척으로 이들이 북한으로 실어나른 정유 제품은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태성은행이 사들였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태성은행 역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제재 고삐를 더 죄고 있는 가운데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4척은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현재 북한은 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나올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이 표현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북한 추적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고 규정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발간될 새 국방백서에선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이란 문구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달라진 남북 관계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방백서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진수식 역시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등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같은 인건비에 만족도도 더 높고 또 건강보험료의 납부 의무 조항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저녁 영업 준비가 한창인 음식점 주방입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베트남인 유학생. 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5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한국인 고용은 줄이고 외국 유학생을 그 자리에 들인 겁니다. 시급이 너무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거의 알바생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평균이 한국 사람이 받는 주방장 월급에 육박을 해버려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을 받는 외국인 알바생의 급여 만족도는 높습니다. 1시간에 7,000원 주면은 그 일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편의점 주인 성인재 씨는 지난해부터 주말에는 중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 알바생과 달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을 안 내도 합법적이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하면은요, 4대 보험료가 아껴지기 때문에 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외국인을 써주는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먼저 알바를 하고 그만뒀을 때는 저희를 뭐 하고 싶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게 되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의 외국인 고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준비해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정책을 예산을 늘려서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빠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도 돈풀기였습니다. 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된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을 6조 원으로 늘립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유도하기 위해 3,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빠졌고 편의점주들이 요구했던 근접 출점 제한 조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엄발의 오줌누기식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과 종업원은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알맹이는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혈세카드만 꺼냈다는 지적입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비슷했고 어떤 진단이 달랐는지 강병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마주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합니다.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장하성 실장은 갈등설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실장은 자신을 청와대 스태프로 표현한 김 부총리에 대해
정책 집행은 김 부총리가 한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간 업종과 계층 바측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그 건설업 줄어든 걸로 인해서 파견 또는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공개석상에선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청에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뒤에서 하시고 TV 앞에서는 좀 자제하신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